안녕하세요. 지식대마왕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부유했던 국가가 가난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때 가난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를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상 속 순위는 단순히 편의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던 19세기까지도 룩셈부르크는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19세기 말까지 국민의 33%가 해외 이민을 갔을 정도로 룩셈부르크인들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반 들어 매장량이 상당한 철광석이 확인되었고 1879년 야금수를 발견하면서 룩셈부르크는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토가 전쟁으로 황폐화되기도 하였으나 단단한 철강 산업은 룩셈부르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 다각화를 추구했는데 특히 금융 및 서비스업 육성에 심혈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룩셈부르크 GDP의 80%가량이 금융 및 서비스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경쟁력이 높은데 특히 룩셈부르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런던, 취리히에 이은 세계 세 번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룩셈부르크의 2024년 1인당 GDP는 무려 13만 1384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9위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58년 석유 발견 전까지 진주, 수렵, 어업 등이 주축을 이루는 자급자족 경제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58년, 1972년 그리고 1983년에 대규모 유전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흔한 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1983년부터 이 유전들이 모두 생산을 시작하면서 하루 석유 생산량이 230만 배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일 석유 소비량이 279만 배럴가량이니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 발생한 오일 쇼크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에 부스터를 달아주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발생한 저유가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유가가 점차 반등하며 아랍에미레이트인들의 생활 수준은 과거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에 의존한 경제의 위험성을 느낀 터라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AI, 전기차, IT 등 신산업에 투자하며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랍에미리트의 2024년 1인당 GDP는 53,916달러로 세계 19위입니다. 8위는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산업으로 경제를 유지하던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26년 영국인들이 우연히 세리아 강가 근처에서 석유 냄새를 맡았고 1928년 첫 시추에 들어가면서 브루나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위기가 있기도 하였으나 1960년대 말부터 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외화가 브루나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나이는 이 돈을 바탕으로 교육, 인프라, 복지 등에 투자하며 국민 소득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1966년 당시 브루나이의 1인당 GDP는 불과 1,300달러였지만 단 10년 만에 1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세는 가팔랐습니다. 덕분에 1984년 독립했음에도 석유 덕에 국민들은 부유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탓에 브루나이의 경제는 유가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나 싱가포르와 더불어 동남아 경제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브루나이의 복지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러한 브루나이의 2024년 1인당 GDP는 35,111달러로 세계 29위입니다. 7위는 보츠와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츠와나는 뒤에 언급할 국가에 비하면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보기에 어렵지만 안정된 정치, 경제, 사회의 기반을 둔 보츠와나의 성장세가 상당히 인상적이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나 1인당 GDP가 90달러가 되지 않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장도로 총연장은 12km에 불과했고 당시 대졸자의 수는 22명밖에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낙후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광물, 특히 매장량이 세계 2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경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상당한 양의 자원이 발견된 것만으로 경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때 지도자의 자세에 따라 오히려 더 최빈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량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함에도 적독이니 차드, 콩고 등이 더한 수렁으로 빠져든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츠와나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단 한 푼도 사익을 챙기지 않았고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얻은 이득을 전부 교육, 의료, 치안, 인프라 등에 투자했습니다. 이 덕분에 보츠와나인들의 생활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1966년 9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GDP는 14년 만에 13배가량 상승한 1130달러로 솟아올랐고 2024년엔 7,875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츠와나의 경제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경제를 다이아몬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이몬드가 고갈되면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데 이 때문에 보츠와나 정부는 IT, AI 등 과학기술에 투자하며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농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진주산업이나 수산업으로 먹고 살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세기 초 일본에서 양식 진주가 등장하면서 카타르의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자 인구의 상당수가 이란이나 본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으로 일하러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카타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개발 초창기엔 영국이 카타르의 석유 산업을 독점했기에 석유로 얻은 부의 혜택을 전부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인구는 2만 명 남짓이었던 덕택에 카타르인들의 생활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산업 외에도 지금의 카타르를 만든 자원이 있는데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카타르는 1980년대 들어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석유만큼 상당한 것을 깨닫고 천연가스 수출 설비에 투자하였는데 이 판단은 주요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카타르 천연가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25%를 책임질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천연가스 수출로 국가의 GDP를 2000년 이전보다 1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었고 중동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카타르의 2024년 1인당 GDP는 81,400달러로 세계 8위입니다. 5위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인구가 적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데다 지리적 위치도 유럽 대륙 북부에 위치하여 유럽의 변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수산업이나 목재산업이 경제의 주류인 탓에 임금이 낮아 많은 젊은이들이 이웃나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나 마셜 플랜의 혜택을 받으며 나라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던 1960년대 말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노르웨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석유와 천연자원 덕에 노르웨이는 고임금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해외 투자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노르웨이는 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석유로 벌어들인 외화를 국민복지에 투자하면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복지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2024년 1인당 GDP는 94,660달러로 세계 4위입니다. 4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하였으나 내부 갈등을 겪으며 1965년 축출당했습니다. 어찌 주권 국가로서 출범은 하게 되었으나 싱가포르는 실업과 식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인들의 3분의 1가량이 빈민촌에 거주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미래가 없어 보였지만 싱가포르엔 리컨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시위나 노동조합 등을 허용하지 않는 강하고 완고한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교육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국가의 미래를 키웠고 세금을 인하하여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점차 대규모 외국인 투자로 이어졌고 싱가포르인들의 삶을 개선시켰습니다. 이때의 성장 속도가 워낙 경이적이어서 한때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렸을 정도였습니다. 현재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며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이 덕분에 싱가포르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2024년 1인당 GDP는 88,447달러로 세계 5위입니다. 3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독립 후 5년 만에 발발한 6.25 전쟁은 그나마 있던 사회 기반 시설을 모조리 파괴해버렸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집권한 박정희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기업에 혜택을 주어 이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게 했습니다. 1973년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해 위기가 있기도 했으나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은 대부분 성공적이어서 1970년대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8.7%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달러, 유가 그리고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3정호황 덕에 연평균 성장률이 9.5%로 올라갈 정도로 경제 성장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위기가 있기도 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휴자 품목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현재는 AI, IT, 제약 등 새로운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2024년 1인당 GDP는 34,465달러로 세계 33위입니다. 2위는 스위스입니다. 지금이야 세계적인 선진국인 스위스이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여 저주받은 땅이라 불렸습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경제 황금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는 바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큰 만큼 유럽의 국가들은 엄청난 양의 물자 공급을 필요로 했는데 이때 유럽 지역에 석유와 식량을 공급한 국가들이 유럽에 위치한 나라이면서도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의 화폐인 프랑을 기축통화로 활용하면서 스위스의 국제적인 위상이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스위스의 경제 황금기를 연 사건이라면 스위스에 엄청난 부를 가져온 것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스위스의 국토의 대부분은 산악 지형이어서 무겁고 큰 물건들을 운송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인들은 하나를 팔아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찾기 시작했는데 시계산업, 제약산업, 금융산업 등이 이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엄청난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엄청난 외화를 스위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2024년 1인당 GDP는 무려 10만 5,669달러로 세계 3위입니다. 1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이어진 내전 끝에 800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영국의 수탈로 인해 아일랜드엔 남아있는 것이 없었고 1979년까지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 스털링과 1:1 고정환율제가 실시되었을 정도로 영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경제의 호황기인 1950에서 1960년대에도 아일랜드의 경제는 이에 동참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 영웅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말 아일랜드를 구해줄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는 휘테커란 인물이었습니다. 휘테커는 경제 관련 부서의 장관을 맡아 농업 기반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아일랜드의 경제체질을 바꾸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영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경제가 점차 성장하고 나라가 안정되자 아일랜드는 첨단 산업 육성에 눈을 돌렸고 동시에 법인세를 낮추어 유럽 시장에 관심이 있는 다국적 기업인 애플, 구글 등을 아일랜드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빛을 보며 1994년부터 아일랜드의 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했습니다. 2008년과 2016년의 위기가 있기도 했으나 끊임없이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와 1990년대부터 첨단 산업에 뿌려놓은 씨앗이 최근 꽃이 피며 아일랜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2024년 1인당 GDP는 무려 10만 6,059달러로 룩셈부르크에 이은 세계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10개국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